2020년 10월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KPC 자격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license.kpc.or.kr을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이 KPC 자격 홈페이지이고요. 자료실에 시험 정보의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하면 종목 전체를 정보기술 자격 ITQ 제목을 파워포인트로 검색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최근 6개월치 문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볼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슬라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의 제목과 하단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디자인에 왼쪽에 페이지 설정을 누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용지 설정이 끝났고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L 도형을 그린 다음에 순서도의 문서라는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서 5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왼쪽에 3번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왼쪽 상단에다가 딱 붙이고 오른쪽에 끝에 여기다 딱 붙인 다음에 L 도형을 선택할 건데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면은 두 번째 중간 정도에 L 도형이 있죠. L 도형을 선택하고 얘를 한 요 정도 그려볼까요? 요렇게 요 정도 그려볼까요? 한 예, 요 정도 그려보고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이동은 요거를 더블 클릭 누르면 회전이 나오죠. 여기 회전에 더블 클릭을 누르거나 혹은 서식에 회전의 좌우 대칭을 눌러주면 되고요. 현재 이 문제를 보면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얘를 기본 도형 설정할 거예요. 기본 도형 설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도형을 다시 또 윤곽선 없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삽입의 도형에 가서 순서도에 중간에 가면 순서도의 문서라는 도형이 있죠. 일단 이 색깔을 적당한 원하는 색깔로 아무거나 바꿔볼까요? 뭐 색깔은 아무거나. 지정된 어떤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은 아무거나 바꿔보고,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꿔보고 두 번째, 삽입의 도형을 가서 순서도의 문서.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할까요? 드래그를 하는데 얘를 어디다 맞추냐면 얘가 지금 맞춰져 있죠. L 도형과 이 도형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볼까요? 한 요 정도면은 맞춰졌죠. 만약에 요게 조금 있다가 나가서 맞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서 바꾸면 되니까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요 색깔도 바꿔볼까요?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색깔을 이렇게 바꿨고요. 이번에는 글자를 앞으로 이동할 거예요. 앞으로 이동해서 도둠의 40 흰색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볼까요? 오른쪽 끝에 선택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면 글자가 보이고 얘를 홈에서 도둠의 40 흰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도둠 40 흰색
가운데 맞춤 되어 있고 됐죠? 자,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이용하는데요. 1페이지 제외하고 2페이지부터 번호를 넣어야 돼요. 번호는 삽입에 가면은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선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건데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 두 개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모두 적용.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단 로고를 넣을 건데요. 123 주식회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넣는 방법은 삽입에 그림을 눌러서 그림을 가지고 오면 되고, 그림을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투명한 색 설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투명색은 왼쪽에 색을 클릭하면은 투명한 색 설정이 있고, 얘를 클릭해서 이 회색을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지죠. 적당히 줄인 다음에 왼쪽 하단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출문제 풀이를 보면 오른쪽 하단이 16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검정색, 약간 오른쪽 이동. 최대한 기출문제 풀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하단 선택하고 글자가 흐릿하니까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검정, 글자 크기를 16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한 두 칸 정도,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 한 두 칸 정도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빠져나와야겠죠. 왼쪽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면 빠져나오게 되고요. 새 슬라이드를 누르면 여기에 제목 및 내용이라고 보이죠? 얘를 클릭하지 말고 여기에서 엔터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할까요?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페이지부터 제목을 입력해 볼까요? 제목은 여기에 목차라고 입력을 하고 3번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해 볼까요? 지금 4번, 5번 입력 중인데요. 자,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나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은 표지 디자인인데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자, 여기는 일단 요 도형을 그릴 건데요. 요 도형은 순서도의 지연이라는 도형인데요. 요거는 삽입의 도형에 가서 순서도의 요 도형이네요. 두 번째 제일 끝에 있는 도형 지연이라고 있죠. 얘를 왼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정도 드래그 할까요? 요 정도 드래그한 다음에 그림을 바로 불러올 거예요.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은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눌러줘서 해당되는 그림을 불러올까요? 네, 지금 그림 3번을 불러왔는데요. 그림 3번을 불러온 다음에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로 하라 그랬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 서식을 가면 제일 첫 번째 채우기가 있고 여기에서 투명도를 50이라고 해주면 바로 투명도 설정이 되었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는 위에 도형 효과를 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건데 이 글자는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삽입에 가면은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가 있고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찍은 다음에 언택트 한 칸 띄고 언택트 서비스를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서는 갈매기형 수장 도둠에 굵게 하라 그랬죠. 먼저 도둠에 굵게 도둠에 굵게를 해준 다음에 갈매기형 수장은 얘 선택하고 얘 텍스트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서식에 도형 효과가 아니라 텍스트 효과를 가면 변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갈매기형 수장은 얘가 되겠네요. 여기 휘기 부분에
두 번째, 첫 번째 갈매기형 수장을 누른 다음에 근접 반사 터치를 해주라 그랬는데 근접 반사 터치를 해볼까요? 근접 반사 터치는 텍스트 효과의 변환을 가서 반사를 갈까요? 반사를 가서 첫 번째 근접 반사 터치가 있죠. 얘를 클릭. 그리고 얘를 적당히 드래그 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드래그 할 거냐면 문제 보면 T와 A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맞춰서 이 문제와 최대한 맞춰서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까요? T와 A가 요 사이에 이렇게 있죠. T와 A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요 정도.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됐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1, 2, 3 주식회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아까 삽입의 그림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슬라이드 마스에 이미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까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시 한번 들어갈 건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세 번째 선택하고 얘 아까 만든 건데 얘를 컨트롤 C 복사하고 바로 빠져나갈까요? 마스터 보기 닫기. 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돼 있죠. 얘를 오른쪽 갖다 놓고 크기를 약간 늘리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1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2번을 해볼 건데요. 슬라이드 2번은 아까와 같은 L 도형과 육각형이 나와 있어요. 이걸 그린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넣고 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가고 그리고 요 그림을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은 일단 이 텍스트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삽입에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L 도형 선택할까요? L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요거 색깔은 뭐 각자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색깔은 원하는 색깔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를 회전의 오른쪽 좌우 대칭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까요? 자, 그 다음에 육각형을 갖고 올 건데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7, 8 바로 왼쪽 육각형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올까요? 색깔도 적당한 색깔로 바꿔주고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굴림에 24포인트로 하라고 했으니까 얘 선택. 글꼴은 굴림에 24포인트. 글자 색깔 흰색.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흑백으로 문제를 봤더라도 검정색과 흰색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1.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 볼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여기를 찍고 언택트 서비스 정의와 배경 선택한 다음에 얘 글자 크기는 굴림의 24포인트죠. 굴림에 24포인트로 해준 다음에 얘를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려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요거를 어느 정도 됐으면은 얘를 이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할 거예요. 얘 복사는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은 복사, 시프트는 수평 수직. 얘를 이렇게 복사할까요? 그리고 얘를 2번, 3번, 4번 글자 바꿔주고 두 번째 글자도 바꿔줄까요? 언택트 마케팅 사례, 언택트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 언택트 마케팅 장단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설정은 얘를 선택할까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삽입에 하이퍼링크 선택, 하이퍼링크를 선택한 다음에 현재 문서를 클릭하고 5번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5번 선택,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현재 여기선 움직이지 않고 슬라이드 쇼로 가서 얘를 눌러주면 5번으로 이동이 돼요. 지금 화면을 잡은 크기가 슬라이드 쇼로 하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로 지금은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 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를 누르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림 5번을 가지고 와서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넣어 볼까요? 그림 가져오는 방법은 삽입에 그림을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림 5번을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 상단에 자르기 눌러보고 자르기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요걸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이 상태에서 자르기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잘려지죠. 얘를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요 정도 갖다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2번 완성됐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인데요. 얘는 일단 여기서 입력을 바로 할 거예요. 입력은 얘를 그대로 입력할 거예요. 언택트 서비스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얘를 그대로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입력해 보면 언택트 엔터. 예,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은 첫 번째 줄은 굴림의 24 굵게, 두 번째는 굴림의 20 줄간격 1.5인데요. 줄간격은 조금 이따가 하고 얘를 먼저 해볼까요? 그리고 문단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글머리 기호를 먼저 바꿔보면 글머리 기호는 여기 있죠. 홈에 가면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글머리 기호는 얘로 선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글머리 기호는 얘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한 단계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잘못해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계속 들어가죠. 한 단계 앞으로 가려면 Shift 탭, Shift 탭, Shift 탭. 여기선 탭키를 딱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굴림의 24 굵게라고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굴림 24 굵게로 해주고, 두 번째는 굴림의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체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줄간격 1.5 이렇게 맞춰 볼까요? 이렇게 맞추면 지금 요 모양이 나와 있고요. 요거를 좀 올려 가지고 요거를 올릴 건데 너무 바짝 올리게 되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한 줄 정도 약간 요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누르면 20과 24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no와 non 다시가 나와 있어야 돼요.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왼쪽 상단으로 조금만 움직여 볼까요? 아래쪽에 또 공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이 정도 위치를 시키고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복사를 하고 나서 얘를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서 언택트 서비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우고 나서 입력해 보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콘택트에 on을 결합하여 사람과 비 대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엔터 대화보다는 클릭이 편한 세대의 출현이 확산 배경.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자는 상품까지만 나와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영상을 넣을 건데 동영상은 삽입의 오른쪽에 가면 비디오에 비디오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영상 파일 가지고 올까요? 자,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얘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갖다 놓고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얘 선택하고 재생에 가서 반복 재생과 자동 실행 이 두 가지를 해주면 되겠죠. 반복 재생, 자동 실행.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3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4번을 넘어갈까요? 4번은 표 슬라이드인데요. 표 슬라이드는 열과 행의 개수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열은 하나, 두 개고 행은 얘는 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이 표 삽입을 눌러준 다음에 열 개수는 2로 하고 행은 4로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왼쪽에 머리끌행 줄무늬행 체크 해제 머리끌행 줄무늬행 체크 해제한 다음에 테마살 1 강조 2로 하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면 밝게 보통 어둡게가 아니라 위쪽에 가면은 강조 2로 하라 그랬죠. 강조 2면 얘가 되겠네요. 여기 위에서 강조 2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조금 아래로 내려올까요? 위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를 왼쪽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리고 얘 입력하기 전에 도듬에 18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위에 홈에 가서 도듬 글자 크기는 18로 되어 있고 가운데 맞춤을 해볼 거예요. 글자가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맞춤 그리고 얘도 가운데 맞춤 하나 더 해줄 거예요. 텍스트 맞춤의 중간 얘를 해주지 않으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좌우 텍스트 맞춤은 위아래로 중간을 해주고 나서 지금 모양이 왼쪽에 조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보면 GS25 스마트 편의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요 줄 바뀌었을 때 간격이 딱 붙어 있지가 않아요. 1.5줄로 되어 있는데 표 전체 선택한 다음에 홈에서 줄을 1.5로 바꿔줄 거예요.
원래 이거였는데 1점으로 바꿔줄 거예요. 1점으로 바꿔주고 위에 도형. 이 도형이 지금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어요. 행 높이가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도형을 그리기 전에 행 높이를 똑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행 높이를 갖게가 있는데 높이를 대략 한 2.5 정도 2.5를 입력한 다음에 행 높이를 갖게 이렇게 갖게 됐죠. 약간 이렇게 한 2.5로 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위에 이제 도형을 넣어 볼까요? 이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먼저 넣은 다음에 오각형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가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를 이렇게 넣어 볼까요? 근데 넣긴 넣었는데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전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테두리와 색깔을 좀 바꿔볼 거예요. 테두리는 뭐 원하는 색깔, 색깔 바꿔볼까요?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색깔을 바꿔보고 색깔을 적당히 색깔을 바꿔본 다음에 테두리를 넣을 건데 윤곽선 검정. 여기는 4번 슬라이드는 대략적으로 테두리 두께를 4분의 1로 바꿔볼까요? 4분의 1 이렇게 바꿔보고 이게 딱 안 맞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맞춰주고 얘가 안 맞으면 얘는 알트 키를 눌러서 최대한 여기에 딱 맞춰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오각형을 넣을 건데 오각형은 삽입의 도형에 가면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 있죠. 오각형 선택. 그리고 얘를 최대한 문제와 비슷하게 넣어 볼까요? 오각형 넣기 전에 지우고 얘를 기본 도형 설정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누르고 나서 테두리를 만약 기본 도형 설정하지 않으면 테두리를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기본 도형 설정한 다음에 오각형 누르고 이 사이를 이렇게 드래그 위치가 바뀌어 있죠. 따닥 회전을 좌우 대칭 색깔 바꿔볼까요? 색깔을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글자는 도듬의 18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도듬의 18포인트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눌러볼 거예요. 얘는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해주고 나서 다시 얘를 기본 도형 설정 업체 서비스 자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얘를 복사할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자 얘를 끝까지 갖다 줄까요? 여기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맞는다 끝에가 잘 안 맞는다고 보면은 알트키를 눌러서 여기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알트키 어느 정도 맞춰졌죠? 요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요 내용으로 바꿔야겠죠. 주요 내용.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얘를 가지고 올 건데요. 얘는 순서도에 화면 표시라는 도형인데 삽입의 도형에 가서 순서도에 제일 마지막에는 화면 표시가 있어요. 얘를 얘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 여기다가 최대한 맞춰줘야겠죠. 딱 들어갈 수 있게 얘를 딱 맞춰야 돼요. 만약에 안 맞춰진다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최대한 맞춰볼까요? 요렇게 최대한 맞춰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좌우 대칭 따닥 눌러서 회전의 좌우 대칭 자 이렇게 맞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일단 글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유통 이렇게 나오면 안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를 약간 늘리고
그리고 얘는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인데 위쪽은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을 가서 도형 위쪽을 얘만 눌러줘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기타 그라데이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타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방향을 위쪽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만 하면은 되고요. 색깔이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워포인트 ITQ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을 고르는 데는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얘를 복사할 거예요. 4개를 복사할 건데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글자 바꿔주고 글자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4번 슬라이드 4번 하나가 남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테두리의 그 선을 보면 이 표가 앞쪽으로 가 있어요. 얘가 앞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이 앞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앞쪽으로 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와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 도형을 표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에 레이아웃에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세히 보면 여기 아까 바뀌었죠. 아까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4번을 완성을 했고요. 자, 슬라이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은 차트를 그리는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입력을 하면서 엑셀과 연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차트 삽입을 눌러준 다음에 세로 막대형의 얘를 누르고 묶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 확인 눌러주면 엑셀이 나오고 있어요. 엑셀이 나오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요 내용 그대로 소비 2019년 얘를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 일단 4, 5행은 딜리트 지우고 일단 올려줄 거고 이렇게 올려주고 파란색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부터 F까지 올라가면 되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적어볼까요? 소비 2019년 글자가 잘리는 거는 이렇게 따닥 눌러주면 되고 만족도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자, 여기 24, 54, 78, 131, 113 67.5, 56.4, 45.6, 41.6, 37.6 자, 요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맞춰줬으면은 일단 파워포인트를 가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소비 만족도를 봤을 때 소비 만족도는 범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위치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데 얘를 왼쪽에 보면 행열 전환이 있죠. 얘를 한번 눌러주면 한번 바뀌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범내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렬 전환을 눌러준 다음에 엑셀은 이제 끝났으니까 닫기 눌러서 나올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는데 레이아웃은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아웃을 들어가면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선택할 거예요. 레이아웃 5번 선택. 왼쪽에 축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우고 여기에서는 먼저 얘를 먼저 1번 했고 2번 묶은 세로 막대형 했고 도둠에 16포인트 외곽선을 해줄 거예요. 홈에 가서 도둠에 16포인트고 현재 얘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검정으로 체크할 거예요. 윤곽선은 지금 4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제목을 먼저 해주기 전에 현재 이 차트가 흰색이기 때문에
얘를 흰색으로 해주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바꿔서 얘를 먼저 해주고 나서 얘를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인데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의 노란색, 그리고 그림 영역 여기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의 흰색. 여기 들어간 김에 눈금선 없앨 건데 눈금선은 레이아웃의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에 없음을 체크하면 눈금선이 없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부터 해볼까요?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왼쪽. 일단 뭐 여기 글자를 한번 입력해보고 바꿔볼까요? 이 글자는 연령별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를 입력한 다음에 궁서 24로 하라 그랬죠. 여기 궁서 24 굵게는 되어 있고 채우기 흰색 서식에 도형 채우기 흰색 들어가고 테두리 넣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윤곽선에 검정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림자 오프셋 왼쪽인데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는 오프셋 왼쪽이에요. 얘가 되겠네요. 오프셋 왼쪽.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여기도 됐고 여기에 해볼 차례인데 만족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만족도 계열은 빨간 막대이죠. 얘 선택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면 5개가 선택이 돼요. 잘못해서 한 번 더 눌러서 2번 선택하면 그 막대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빨간 막대 5개 중에 아무데나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고 여기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그리고 얘를 다시 한 번만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현재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보조축을 지정하는 순간 오른쪽에 이 눈금선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요거 똑같이 맞춰보는데 140부터 이렇게 요거는 0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간단하게 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서식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 그러면 축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볼까요? 표시 형식 회계 바꾸니까 이제 요 표시가 나왔는데 이 기호는 나오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닫기.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80.0, 60.0, 40.0 소수점 첫째 자리고 요 형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간격은 20 간격. 그러니까 얘를 따닥 눌러서 일단 최대값은 80 맞고 주 단위 고정을 눌러서 20 간격으로 해준 다음에 표시 형식은 회계로 하는데 소수점이 첫째 자리까지 1 눌러주고 기호는 없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닫기. 자, 여기까지 됐고 값표시에 40대 소비 계열만 130일 요게 나올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얘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얘 2번. 얘만 선택되게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올라갔죠. 130일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대비인데 일단 요거 그려볼까요? 얘는 삽입의 도형에 가면 제일 밑에 설명선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갖고 와서 얘는 지금 굴림에 18포인트 다시 한번 해주고 홈에서 굴림에 18 그리고 얘를 조금 내려볼까요? 노란색을 조금 내리고 글자를 적어보면 흰색으로 나오니까 검정으로 바꿔주고 2018년 대비 얘를 가운데 맞춤을 해준 다음에 얘를
미세효과 파랑 강조 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랑 얘가 되겠네요. 미세효과 강조 파랑 지금 얘 미세효과 강조 파랑 강조 1 얘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막대를 보면 얘가 조금 막대 간격을 조금 줄일 거예요. 얘처럼 막대 간격은 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면 여기에 간격 너비가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얘를 대략적으로 한 220 정도? 한 22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한 220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네모로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마름모로 되어 있죠. 여기 모양이 마름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만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름모 글자 크기는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 10에서 11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5번을 마무리하고요. 6번으로 넘어갈까요?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이 도형 슬라이드는 일단 요거 지우고 큰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 그릴 건데 가운데가 어딘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내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도형을 그릴 건데 보기에 가보면 안내선이 있죠. 안내선 클릭. 안내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큰 도형을 먼저 그려볼 건데 이 큰 도형은 얘는 기본 도형의 베이지라는 도형이고요. 오른쪽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얘를 그려볼까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의 베이지는 얘를 말하고 있고요. 얘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베이지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문제와 최대한 같게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약간 노란색을 이렇게 드래그 할까요? 약간 이렇게 드래그하고 여기를 보면은 글자 선이 좀 굵게 되어 있고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두께를 일단 조금 두껍게 하고 2와 4분의 1로 해준 다음에 대시를 파선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니까 삽입의 도형에 가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고 위치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따닥 회전의 좌우 대칭 요거 약간 들어가게 해주고 문제에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글자 크기는 굴림의 18포인트이기 때문에 얘 선택하고 여기서 적진 않겠지만 기본 도형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얘 선택하고 굴림의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기본 도형 할까요? 얘는 굵기를 2와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얘 아까 윤곽선에 두께는 4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도둠의 굴림의 18포인트죠. 굴림의 18포인트.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눌러주고 그럼 앞으로 나오는 도형이 다 굴림의 18포인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이 도형은 굴림의 18포인트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글꼴을 다시 조정을 해야겠지만 이 도형들은 기본 도형 설정하면은 굴림의 18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려볼까요? 3차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인데 삽입의 스마트 아트 선택 여기에서는 계층 구조형의 첫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과 똑같은 개수를 찾자 보면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형에서 하나를 지울 수가 있고 추가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보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선택한 다음에 얘와 얘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고 여기 두 번째는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면 이 모양과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 장점, 그리고 시간 절약 비대면, 그리고 얘를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줄여줄까요?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줄여준 다음에 글자 크기를 홈에 가서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디자인에 가서 색 변경을 여기 색상 5개 중에 아무거나 바꿔주면 되겠고요. 3차원 광택 처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광택 처리는 여기에 가서 3차원 광택 처리는 첫 번째가 되겠네요. 첫 번째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줬고, 자, 이번에는 왼쪽에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삽입의 스마트 아트. 프로세스형을 가면, 세로 프로세스형인데요. 얘를 선택해 볼까요? 얘 선택하고 확인. 얘를 입력해 보면, 집, 모바일, 은행 업무. 집, 모바일, 은행 업무. 자, 이거 적당히 줄이고 얘 적당히 줄이고.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왼쪽에 갖다 놓을까요? 자,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얘는 3차원 벽돌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3차원 벽돌은 여기에 있죠. 3차원 벽돌 선택. 그리고 얘는 홈에서 똑같이 굴림의 18포인트로 해주고, 얘는 굴림의 18포인트로 해주고, 전체 다 선택된 상태에서 굴림의 18포인트 엔터. 한 줄로 나오지 않는다면 얘를 약간 늘려야겠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도형을 넣을 건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삽입의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두 번째 있네. 사각형의 두 번째. 얘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에 나홀로 쇼핑 얘는 사각형의 끝에 두 번째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할까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뭐 살짝 이동? 살짝 노란색으로 약간 이동? 얘를 나홀로 쇼핑. 현재 글자 크기는 굴림에 18포인트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안내선 지울까요? 보기에 안내선 체크 해제. 자, 그 다음에 간섭 없이 소비자 직접 체험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니까 삽입에 도용해. 세 번째, 사각형의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렇게 간섭 없이 이렇게 해주고 얘를 복사를 해줘야겠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해서 이걸 복사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조금 늘릴 건데 늘려서 서식의 좌우 대칭. 얘는 소비자 직접 체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기본 도형의 달이라는 건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의 달이 있어요. 세 번째 끝에 두 번째 달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따닥 왼쪽 9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왼쪽 90도로 해주고 얘를 이렇게 해줄 건데 얘 노란색을 이용해서 약간 올리고, 근데 얘를 여기서 글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글자는 여기서 쓰지 말고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는데 주의할 거는 여기를 누르지 말고 흰색을 눌러줄까요? 흰색 면 여기를 눌러줘서 여기서 편한 단절 요거 선택하고 얘는 굴림의 18포인트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갖다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 다 끝났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다 끝났고, 여기 글자 색깔이 검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다시 선택하고 얘를 홈에서 검정으로 해주고, 왼쪽은 흰색, 왼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해줄 텐데, 오른쪽은 별 및 현수막에 가보면, 삽입의 도형에 별 및 현수막 가보면 두 번째 폭발 2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얘를 회전을 좌우 대칭을 한번 해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얘를 단점을 적어보는데 단점을 적고 얘를 약간 회전을 하면 이 모양 나오나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 모양이 나오고 있죠. 좌우 대칭을 해서 약간 회전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음성 소통 불안은 삽입의 도형에 가서 블록 화살표의 끝에 두 번째 여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얘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여기에서는 얘만 이동해주면 돼요. 여기 노란색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만 이렇게 해주면 이거 나오죠. 여기에서 음성 소통 불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게 너무 크면은 아래 도형을 넣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먼저 해볼까요? 일자리 감소 정서적 부재인데 얘는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 여기 있죠. 정육면체를 가지고 오고 이 노란색을 약간 위로 올리고 일자리 감소 얘를 이렇게 해주고 복사를 할 건데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따닥 눌러서 회전의 좌우 대칭 그리고 얘는 정서적 부재라고 해주고 얘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삽입의 블록 화살표 블록 화살표가 아니라 별 및 현수막에 가보면 얘를 보면은 팔각형 별 및 현수막을 가보면 8이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가 8개 얘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현상 한 줄로 나오게 현상 이렇게 해주고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는 이제 블록 화살표에 있어요.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해서 회전의 상하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 세대소에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이에요. 이거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은 삽입에 도형에 가서 블럭 화살표에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을 얘를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갖고 올까요?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얘를 일단은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이동할 건데 일단 얘를 이렇게 이동해야겠죠. 그리고 끝에를 얘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를 이 정도, 그리고 얘는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죠. 노인 세대 소외.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요 정도 해주면 되겠죠. 요 정도 해주고 나서 오른쪽에는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도형인데요. 갈매기형 수장은 도형의 블럭 화살표에 보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중간 정도의 갈매기형 수장을 이렇게 갖고 오고 일단 외로움 얘를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인데 도형에 가면은 여기에 있죠.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 해줘요. 소모적 관계 권태감.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거의 다 됐는데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색깔을 바꿔보면 색깔은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해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볼까요? 색깔 바꾸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바꿔볼까요? 이 단점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색깔을 홈에서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색깔은 적당한 색깔로 바꿔줄까요? 뭐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같이 색깔을 맞춰주면 좋고요. 한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같이 맞춰주면 되겠고 여기에서 하나를 안 했네요. 여기 보면은 노인 세대 소외와 얘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맞춰 보면 삽입의 도형을 가면은 직각이 아니라 요 도형 구부러진 연결선을 갖고 와서 연결을 먼저 해보고 나서 양쪽을 동그라미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 얘 선택하고 여기 갖다 놓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빨간색 나올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 따닥 눌러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고 두께를 여기서는 1과 2분의 1로 해볼까요? 그리고 화살표를 양쪽 동그라미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그룹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룹화를 한 다음에 왼쪽은 날아오기 왼쪽에서
오른쪽은 나타내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룹화를 해보면 왼쪽을 이렇게 드래그, 그룹화는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화가 돼요. 왼쪽 오른쪽 누르면 같이 움직여지고 있죠. 다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화가 되는데 한 번씩 왼쪽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기 누르면 이렇게 되죠. 효과는 왼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기, 그냥 나타나기만 눌러주면 되는데 나타나기는 여기 이렇게. 그럼 얘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애니메이션 창이 있어요. 여기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재생 누르면 얘 먼저 되고 얘가 나올 거예요. 재생 누르면 왼쪽 나오고 얘 나타나고, 다시 하면 왼쪽 나오고 나타나고. 나타나기는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음성 소통 불안이 지금 보니까 다소 좀 딱 붙어 있네요. 약간 붙어 있는데 뭐 이거는 각자 뭐 크기가 다르니까 각자 이거는 조절을 해서, 만약에 조금 뭐 보기가 좀 그런 거는 약간 조절을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0년 10월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